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론이 또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 표결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하나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오늘이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입니다. 기준은 50억이긴 한데, 아니 올해 시장이 오른 것도 없는데 대체 뭐가 양도세가 문제가 될 수 있냐, 그리고 50억 정도면은 그래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큰 손들의 투자 금액은 대주주 양도세에 걸릴 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HLB 같은 종목들 24년도에 나름대로 좋은 성과들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물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수급표로 오늘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재미가 없는 흐름이 이어졌었다. 일단 미국 시장은 화요일날 우리 시장이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미국은 뭐 잘 나갑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한번 지난주 쿵 하고 다시 이번 주 쭉쭉쭉 당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미국이 기침했을 때는 같이 그냥 후두두두두 밀리고, 그리고 복구는 전혀 못 시키고 있으니까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뭐 미국 시장 올라갈 때 따라가는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물론 우리 시장처럼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 시장만 보더라도 대만도 뭐 올라는 왔는데 또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시세를 온전하게 다 받고 있진 못한다. 그러나 뭐 상해 종합증시나 항생을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 시장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시세를 보면은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약 20% 넘는 상승을 보였고, 연중에는 30%까지도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코스닥 기준 마이너스 22%, 진짜 많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중국도 거의 2700포인트에서 약 25% 정도 상승한 상태고요. 대만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뭐 대만은 말할 것도 없죠. 대만도 약 17,000포인트에서 23,000포인트까지 30%가량의 증시 상승률을 올 한 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올해 32,000포인트 중반대로 시작을 해서 4만 포인트에 가까운 시세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할 말이 없죠. 미국 시장만 많이 올랐다? 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미국 시장은 30% 넘게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아니 우리 시장만 뭐 빠지는 게 달러 환율 문제냐?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강해질수록 엔화도 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폐 가치만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 이슈들, 그리고 정책 이슈, 일단 여름부터는 금투세 이슈가 한번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런 이슈들,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이 붙었고, 우리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눌리기 시작한 게 약 7월부터거든요. 올 한 해 우리 시장을 되짚어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이 7월 때까지는 우리 시장 열심히 잡아줬거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3월에 고점 치기고 조금 눌린 경우는 있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래도 7월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좋은 시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7월의 어느 날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가팔라지더니 외국인의 투매가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연말까지도 지금도 개선세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뭐 TV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계엄의 조짐을 이미 외국인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미리 발을 빼고 있었고,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빠졌을 때도 글로벌 시장은 눌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상당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반등을 전혀 못했잖아요. 이 배경이 외국인의 무자비한 폭격 매도세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아마 다 정치적 이슈, 이런 것들로 묶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 정치적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등을 할 때 조금 힘든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수급의 악화가 정치적 이슈에서 또 기인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마도 정치적 이슈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으면, 혹은 정치적 이슈가 해결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의미 있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코스닥에 오히려 스몰캡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성장주, 테마주 이런 쪽으로 상반기의 시장이 이끌려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긴 할 것 같다. 뭐 단순히 땅땅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윤곽만 드러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선행될 수 있는 윤곽조차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의미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더스 국무총리의 담화를 보면은 여야가 합의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이거 강경하게 지금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내일까지 임명하라, 이거 임명 안 하면 탄핵을 못하게 막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오늘 수급흐름 보면은 한더스 국무총리 담화 이후부터 쭈쭈쭈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밀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여전히 이끌어냈고, 와 진짜 이번에 미국으로 서학개미 간 투자자들이 거의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뭐 국장 버리고 미장 가도 할 말이 없는 흐름까지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시장 언제 갈지 저도 이제는 좀 자신감이 없을 정도로 흐리멍텅한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를 꾸준히 나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저가 매수 꾸준히 나서주고 있어서 일단 정치적 이슈가 어느 정도 길라잡이가 나온다고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로 이제 매도세는 멈췄습니다. 다만 이 매도가 나온 다음에 매수로 이어지려면 요 시세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종가 혹은 다음 주 목요일 1월 2일 25년으로 넘어가야 매수세가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캘린더 보면서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의미있게 선물을 집어 던졌다 그런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장중에 던졌다가 그냥 회복시킨 정도다, 뭐 크게 의미 부여할 거 없다. 그리고 아침에는 단기 매수세 개인들 붙었다가 결국에는 투매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갈 길을 완벽하게 잃은 상태고, 오늘도 삼성전자를 700억 넘게 매도 쳤고, SK 하이닉스는 올 한 해 또 수익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고 하는 큰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오늘 이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싶다, 이 정도 얘기 남겨보고 싶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2년 이후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22년도에 금리 인상의 압박에 2134포인트까지 빠졌을 때가 달러 인덱스 112포인트까지 올랐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108포인트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고, 우리 증시의 종합지수가 2400포인트 언저리면은 달러 인덱스랑 비교했을 때는 그냥 비슷한 위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 현상이 단순히 원화에만 미치는 건 아니고 뭐 엔화나 아니면 유로와 모두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 시장이 오르면 글로벌 증시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안전자산, 뭐 채권이나 환이나 이런 쪽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은 미국이 올라가도 글로벌 증시가 동요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안전자산도 딱히 빠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지금 추후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올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가 빠지면은 원래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오면 오히려 글로벌 증시, 저평가된 증시로 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증시에서 증시로 돈이 이동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2010년대에도 2018년에도 그랬고요, 2015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우리 이런 것들 나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신호탄은 역시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같이 동행하는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만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뭐 미국만 투자하자, 미국으로 돈이 쏠린다, 미국 경제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점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우리 증시가 짐바브웨나 라트비아를 제외한 이런 국가들 제외하고 제일 최저의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우리 증시도 거의 잃어버린 반년을 겪었어요. 24년 하반기 그냥 다 날려먹었는데, 그 배경이 정치적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정책적 이슈도 한몫했죠. 뭐 금투세라던가 아니면 상법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개선이 되어 간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이 빠른 속도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급등 랠리를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우리 시장 발못 잡았던 금투세 폐지됐죠. 그리고 반등을 앞둔 상태에서 또 계엄이 일어나서 한 번 더 꺾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마른 장작에 불이 더 활활 타오르거든요. 지금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는 많이 무거워진 상태예요.
뭐 지금 밸류가 30배라고 합니다. 코로나 내릴 때는 유동성 장세 때 38배까지도 고밸류를 받았는데 지금 PER 기준으로 30배인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진짜 매력이 없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바짝 마르고 또 말려서 한번 불씨가 딱 튀는 순간 빡 하고 불타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금 무거워진 상태니까 물 먹은 상태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쉬어가는 시간, 좀 약간 이 물먹은 무거운 나무가 조금 말라갈 수 있는 시간 동안 우리 증시에 또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25년 그래도 기다려보자. 우리 지금 마를 만큼 말라서 불씨 살짝만 튀면 진짜 확 타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타오르는 거 보고서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불길이 확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정도 위치라면 어떻게 미국 시장 간에 뭐 현금을 만들었다 대기 타다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존버 타야 된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도 올 하반기에 특히 10월 중순쯤부터는 우리 시장이 매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월 달에도 8월 달에도 우리 증시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추석 이후로 현금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였죠? 금투세. 제가 금투세를 항상 기준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금투세 뒤에 숨은 계엄, 위협 이런 것들이 외국인 자본을 이탈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윤곽이 12월 달에 드러나서 이런 것들 정리되는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 매크로 지표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107.9포인트 부담스럽고요. 환율이 1465원 미쳤습니다. 1450원에서 우리 외환당국도 열심히 방어를 했는데 결국엔 뚫렸고요. 왜냐면 뭐 달러 인덱스 이렇게 가는데 답 없죠. 그리고 달러 엔도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다만 빅스 지수를 보면 미국 시장은 견고하구나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뭐 오늘 시장 보면은 니케이 1.2%까지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진짜 정치적 이슈랑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까지 같이 겹쳐서 못 가는 상태고 그리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로 성장주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캘린더를 한번 볼까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슈 없고요. 30일 월요일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매수세의 리밋이 해제가 돼요. 오늘까지 매도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오늘까지 매도가 나왔고 내일은 뭐 반발 매수세 들어오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결제일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 기준으로 50억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매도해서 뭐 한 40억까지 평단가 맞춰놓고 혹시 내일과 모레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내일과 모레 40억까지 맞췄는데 30%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52억 됩니다. 이러면 대주주장도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손들이. 그래서 과도한 매도세를 방지하고자 50억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40억이나 아니면 뭐 35억 이렇게까지 낮춰서 매도를 해놨다가 30일날 단가가 대주주장도세 안 걸리게 결정이 되면 1월 2일부터는 완벽하게 매수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토젠을 들고 있으면 오늘까지 뭐 평가 금액이 50억이 넘었다. 그러면 매도해서 한 30억 정도 요 정도로 맞춰놓고 1월 2일쯤 다시 매도한 물량을 회수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 증시가 연초에 특히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 아니면 성장주 쪽으로 돈이 쏠리는 모습이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죠. 간략하게 알테오젠을 지켜본다고 하면은 벌써 3일 동안 보세요. 개인 투자자의 450억, 900억, 720억. 그러니까 올 한 해 은근히 큰 손이 많았고 또 수익 난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 틈에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 열심히 모아가고 있죠. 또 금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금투는 이거 의미있게 막 진짜 투자 개념으로 알테오젠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는 거 받아줬다가 이제 1월 2일에 다시 개인 투자자한테 뱉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투가 원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데 요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작은 수익을 보기 위한 금투의 셈법으로 이렇게 매수가 이어진 거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세 던지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받아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간판 한번 본다고 하면은 아침에는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한번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개인 투자자 꼬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갈 거 없으니까 정치 테마주나 해야지 막 이런 거였고 중간에 한덕수 국무총리 담아 나오면서 이거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힘이 좀 약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엔터주가 장중에 조금 강세 보였는데 뭐 튀는 정도 아니었고 반도체랑 2차전지는 그냥 노답으로 빠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친구들, 인벤티지랩, 이엔셀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 보였는데 개별 종목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HLB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막 FDA 3상 승인이 된다고 했다가 보안 판정됐다가 이제 뭐 케이스2로 가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도 여기 구간에서 HLB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해먹고 나왔는데 지금 66,000원이에요.
그러면 1월달 대비해서는 그래도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HLB도 오랜 기간 큰손 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서 뭐 많은 물량은 아닌데 한 150억 정도의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해 24년 1월달 한 8만원 정도부터 지금 30만원 정도니까 만약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투자하는 큰 손이 있었다면은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걸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기준치가 되겠죠. 리가겜 바이오도 올 한 해 우상향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주주 양도세 회피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 50% 정도. 그러니까 HLB랑 비슷한 비중의 수익이 난 건데 매도세 보면은 거의 350억 정도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올 1월에는 76,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종가 기준으로는 약 100% 수익률이 났습니다. 올 한 해.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290억 정도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화요일날 매수했던 거 그냥 뱉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의 셈법은 조금 별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 밖에는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에 보였는데 보로노이도 오늘 20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주주 양도세 맞추려고 하는 어떠한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강세에 보이며 끝낸 종목들이 진짜 몇 개 없는데 그런 종목들에는 확실히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그런 수급들이 눈에 띄더라. 특히나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아이고 뭐 오늘 그냥 신저가 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차전지가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는 저도 이차전지가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끼는 게 IRA 폐지는 없다 뭐 등등등등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환급해줄게 그리고 AMPC 보조금은 유지됐는데 막 등등등등의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 4분기에는 진짜 실적 안 좋다 그리고 캐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우려감들이 존재하면서 시세를 반락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떠나서 일단 이런저런 카더라 뉴스로 빠진 게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어떤 호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장중에라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 그냥 셀링 자체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차전지 단순히 억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아직도 저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정도는 그래도 자중하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차전지 비중 꽤나 많이 줄였었거든요. 근데 그 줄이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뭐 엄청나게 비중 잡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한번 올라오는 거 지켜보자. 일단 이차전지도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이 나오는 걸 보자. 그래서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이 생긴다면 이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에코프로 비행도 노랑 시그널 나왔으니까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또 레드라인 아래서 노란 시그널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내일 엄청 올라간다기보단 지지 정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일 지지해주면은 이제 다음 주에 혹시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의 투시 막가로 투매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최근에 강했다가 오늘은 그냥 숨고르기 한 정도고 한미 반도체도 올해 나름의 좋은 시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주장수 회피 물량이 나왔다?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진작에 팔 사람들이 이미 다 팔았구나.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초강세 보이고 있어요. S&P도 그렇고 다우가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하단권에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노랑보라 시그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쉽게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죽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정도 최소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1월 20일이죠. 이때까지는 미국 시장이 버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미국 시장이 좀 더 강세 보이다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해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네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미국 시장이 그래도 짱짱하게 조금 버티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와 진짜 엄청나잖아요. 노랑보라 시그널이 있는데도 소폭의 조정을 받고 지금 이렇게 랠리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진짜로 진짜 국내 시장 정말 너무나도 소외돼가지고 이제는 기대감도 없을 정도다. 다만 우리 시장 한번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루 놓치면은 또 따라붙기 애매하거든요. 보면 중국도 이렇게 한번 안 움직이다가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땅땅땅 치고 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물론 중국처럼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증시도 어느 순간 이런 초급등의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 또 그러면 개인 투자자 붙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잘 시간 보내고 잘 버티고 당장 다음 주 목요일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매도세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럼 내일과 금요일과 월요일까지는 이제 선제적인 움직임, 선제적으로 야 이거 내가 미리 팔아놨는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더라, 연말 하락분을 생각해 봤더니 지금 아무리 봐도 대주주장수에 걸릴 것 같지 않아. 그런 큰 손들의 물량이 내일 정도부터는 미리미리 조금씩 상황 보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기준 삼으면 일단 매수세는 멈췄으니까 매수세가 언제 돌아 들어오는지 요 정도 보면서 한번 시장 기다려 보자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증시가 언제 좋아진다, 뭐 얼마나 더 안 좋아진다, 이런 거 논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지금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 호재를 다 무시하고요, 악재가 나오면 조그만 악재, 별것도 아닌 악재에 또 후다다다닥 뭐 이런 매도세로 찍어 누르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장 막판에도 끝까지 개인 투자 털어먹겠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도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 털어먹기, 이런 흐름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시장 자체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 25년, 26년 어떤 이런 외부 요인들, 우리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해소만 생기더라도 정말 가파르게 원래 가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조금만 힘내보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업종 찾기에 몰두하면서 그런 업종이 나오면 우리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대응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서 시장이 반등할 때 수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반등할 때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소폭의 반등이 나올 때도 챙길 수 있는 거 바짝바짝 챙겨야 돼요. 그리고 키높이 안 맞는 친구들을 갈아태워주면서 내 계좌의 최적의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키높이 맞추기, 이런 작업을 부지런히 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 들어보겠고,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600포인트 오면은 시장 무난하게 다 대응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게 시장 보려고 합니다. 뭐 오늘도 저는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시장 이렇게 24년도 안 좋았는데 그냥 그래도 24년만큼만 25년도에 수익 나면 우리는 진짜 대박이 나는 거다. 그래서 24년만큼만 같아라 라고 하면서 연말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도 부디 시장이 이렇게 눌리던 오르던 꼭 좋은 효과를 거두는 25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